광명과 구성남의 기축 대장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가 비교 평가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라고 현재 지어진 기축 중에 그래도 대장급 아파트입니다. 거의 16억까지 갔었고요. 얘랑 유플래닛 광명역 대시양, 그러니까 광명역에 있는 대장이랑 시세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갔었습니다. 실제로 얘가 올라갔던 수준이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올라갔던 13, 14억의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전고점이 높았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여기보다는 광명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그 가치가 표현되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광명의 대장이 구성남의 대장보다 시세가 조금 더 높았었구나, 그게 정상적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고, 철산 레미안자이라고 하는 광명의 지금은 구축이 된 대표 아파트, 그 다음에 단데프루지오라고 하는 구성남의 대표 아파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도 철산 레미안자이의 시세가 한 번도 역전당한 적 없이 계속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입지가 더 어디가 괜찮냐라고 한다 그러면 광명이 조금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가치가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구성남이 인프라도 더 안 좋았던 게 맞고 학군도 안 좋았던 게 맞지만 역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구성남을 투자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는데, 학군이 좀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릴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값이라면 광명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비교해보면 물론 구역마다 다르고 물건마다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광명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디가 좋다 인터넷에서 싸우는 걸 보지 마시고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신흥주공 아파트와 통보 8차를 결합하여 재건축한 아파트고요. 예전에는 훨씬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인프라가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동문 쪽에 훨씬 더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고요. 개인적으로는 도안중 1구역이 들어오기 전까지, 수진1이나 신흥1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마포의 마레프, 그 다음에 고덕의 고덕레미안, 이런 아파트들처럼 대표 아파트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성남의 특징 중에 하나가 40평대가 거의 없습니다. 30평대 후반도 약간 귀합니다.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적은 거는 맞지만 그래도 희소성은 있다, 구성남에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대역 프루지오의 장점 중 하나가 대형 평수가 있어서 희소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5평대가 206세대가 있고 50평이 33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빛그랑 매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를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정도 이제 101, 102, 103, 104 정도까지만 비슷하게 단대오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지금 여기도 개발이 안 됐고 여기도 다 이제 구도심, 그 다음에 이 건너편도 완전 다 구도심. 근데 구도심이 그냥 구도심이 아니라 약간 너무 인프라가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구도심이기 때문에 2, 3, 6, 4, 5 특히 5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가는데 도저히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큰 도로로 여기 아파트를 안정 갈라놨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단차가 상당합니다. 단지별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 아파트는 동별로 아마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한 아파트에서 로얄동과 비로얄동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예를 들어 1억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얘랑 얘는 가격 차이가 2억 정도 나는 게 가격 차이가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22년 9월, 11월, 그 다음에 23년 10월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폭탄 수준의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왜냐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레스티아 기준으로 전세가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위례 정도 수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장임에도 굉장히 선방한 거고, 신축인 그랑메종과 랜더스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성남이 워낙 낡았고 좀 구도심이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무너졌을 때 3억대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전세 가격이 싼데 수요가 계속 몰린 거예요. 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네. 오케이. 그러면은 가격도 같이 올라갔어. 수요가 더 많으니까 공급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앞으로 23년 10월에 산성역자의 프루지오가 들어오고 나면은 24년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26년 정도까지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에 가격이 계속해서 전세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고, 매매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매매가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뭐 소폭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요 정도겠죠? 그럼 얘가 오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갭으로 끼고 사기 좋은 환경이 올 겁니다. 지금은 갭으로 살려면 4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권이랑 비슷하게 들어요. 메리트가 지금 갭 투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갭 투자보다 재개발 쪽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 수익률이 큰 돈이 만약에 똑같은 돈이 묶인다 그러면 갭 투자의 장점은 더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장점이었는데, 만약에 투자금이 똑같다면 저는 기왕이면 그냥 차라리 신축이 될 재개발이 낫지 않나? 좀 안전한 단계인 관천하고 입주권 상태인 것들을 사면은 앞으로 한 4, 5년 뒤에 입주하는 거면은 내가 4억을 들여가지고 구축을 갭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축이 훨씬 나을 수 있다. 보통 재개발 구역의 시너지는 어떻게 나냐면 동시에 입주합니다. 동시에 입주 폭탄이 딱 떨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상권이 막 형성됩니다. 새로운 사람들로 물갈이가 되면서 상권도 새로 생기고 상가 건물들이 새 걸로 들어오면서 좋은 프랜차이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인프라가 개선되고 학군이 개선되면서, 이제 마포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언덕배기에 완전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다 무시했었는데 대흥동 학원가가 생기면서 마포의 인프라 자체가 확 좋아지고 마용성이 되면서 훨씬 더 이제 좋아진 건데, 그러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마포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학군이 개선된 겁니다. 구성남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마저도 커버는 가능할 것 같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